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풍수철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나도 사기를 당했어요 입니다. 나도가 누구냐? 저 박민찬입니다. 저도 글쎄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한번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풍수를 연구하면서 정말 중대한 것을 밝혔다는 것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구군도 알게 됐고 또 나라 살리는 방법도 알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고, 캐도남마 생방송으로 박종진의 캐도남마 채널A에 나가서도 이런 사실을 또 발표라고 그러나 폭로라고 그러나 하여튼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그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방송은 경고를 먹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리고 그 뒤로 저에게 방송 의뢰가 안 들어와요. 알아보니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풍수지리 방송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송 하지 말라고. 그 후에 MBN에서 또 어떤 그 풍수가가 이명박 대통령 도곡동인가? 도곡동이라 내곡동 땅 사는 거기 아마 거기를 어떻게 말을 잘못했는지 그 상당한 그 영향을 또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풍수는 아예 방송을 못하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작이 방송국에서 안 하니까. 그런데 지난 9월달이죠. 작년 9월달에 TV조선 보도 탐사 7이라고 하는 프로가 생겼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희 회장 묘자리 써놓은데, 묘자리 아니라 가묘를 해놨다는 거예요. 용인 그 에버랜드 뒤에다가 거기를 한번 감평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야 항상 그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방송국 측하고 같이 이제 갔어요. 우리 사무실에 먼저 와가지고 풍수에 저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풍수에 대한 그 이론이라든가 이것을 다 PD 둘이 와가지고 1시간여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용인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이건희 회장 가면을 써놓은 데를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이더라고요. 대충 감평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몇 자리가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과 흉으로 보면 50%다라고 저는 판단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화를 할 때에 그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서 그 PD가 자꾸 저를 유도하는 식인 거예요. 왜 기업인들이 명당자리를 밝히느냐, 명당자리를 찾느냐. 그건 당연히 그 명당에 따라서 자손들의 그 질과 흉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기업이 큰 기업은 다 조상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게 명당 맞느냐 이거야. 명당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당이라고 해주기를 원했던 건데 저는 원칙대로 얘기하느라고 명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흉지도 아니다. 저는 50% 길과 흉이 이렇게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10월 초에 방송된다고, 그러니까 그 녹화한 날로부터 다다음 주에 방송이 된다는 겁니다. 수요일 날이었던가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음 주에 또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다음 전화를 또 해봤어요. 나오냐 그러니까 나오기 어렵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약간의 좀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면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된 거냐, 안 나온다는 거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걸 빼라고. 제가 그 녹화한 거를 이건희 회장 감평한 거 그걸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뺐대요. 그러니까 방송에 또 못 나온 거죠. 저는 왜
방송을 하려고 애를 썼냐면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빨리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방송 아닙니까? 신문보다 방송이 훨씬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송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이 풍수의 전반적인 걸 좀 알리고 싶은 겁니다. 알려서 이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나라가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아주 목매달아 항상 아쉬워하고 있는 겁니다. 박민찬이가 돈 벌고 출세하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풍수로서 다시 이것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는데 지난 10월 달이죠. 우연하게 저에게 그 방송을 해준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사가 아니라 방송 위탁을 받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방송사에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저거죠. 그러니까 방송국이 아니고 이 방송을 제작을 해서 방송국에다가 뭐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아마 무료로 주기도 하고 아마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45분간 나만 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만 나가게. 그럼 45분간 그 MC가 누구냐면 나 누구라고 코미디언 있습니다. 그 사람이 MC래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래요. 45분 동안. 그래서 제가 45분간 어떻게 나가냐. 방송이나 그런 방송 못 봤다. 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말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저로서는. 그래서 그 제작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500이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빨리 녹화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선뜻 500을 줬어요. 그래서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나온다고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건 방송이 조금 지연돼서 안 나오는 거니까 다른 방송사 뭐 복지TV라고 합디다. 복지TV에 45분간 4번을 나가게 해주고 700에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700에 녹화를 해서 방송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거기에 혹했죠. 그래서 700을 얼른 또 줬어요. 그러고는 녹화를 또 했는데 그 코미디 나 누가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 뭐 편집이 덜 됐다. 방송사에서 날짜가 안 잡혔다. 한 여러 번 자꾸 이상하게 그 말을 자꾸 밀어요. 그래서 확실히 말해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이상을 기다려봤어요. 2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사를 알아봐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PD한테. 그랬더니 이 PD가 그 사람 이 방송 제작한 것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녹화도 안 좋고 녹음도 안 좋고 그리고 모든 시청 방송으로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편인가 했는데 45초 딴 사람 거를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거를 안 하려다가 방송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줬대요. 안 한다고 이제 방송 우리는 그거 못 받는다고. 그런데 제 거를 해주겠다고 이걸 찍어서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될 거 알면서 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또 한 군데 복지TV를 전화했어요. 그 편성 팀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니까 방송에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얘기는 한 번 있을 뿐이지 방송한다 소리 풍수학 방송은 안 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까지 듣고 저한테 700을 받고 또 그 찍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여러 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당당해요. 그래서 그럼 당당하면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나는 그쪽을 확인해 보니까 당신이 해주기로 했다는 방송을 해보니까 안 하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믿고 내가 돈을 줬는데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번은 나야 될 거 아니냐. 계속 기다려라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사기냐고 말이야. 녹화까지 했는데. 근데 녹화한 거로 다 사기가 안 될 줄 알았던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사기가 아니라 그러면 박 선생님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정말 이런 애로가 있어서 지금 두 가지지만 이렇게 못 나옵니다. 이게 너무 애석하게 됐는데 내가 이거 방송 못 나면 언제까지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진정한 그 사과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기친 사람이 어디 그렇게 합니까? 보니까 너무 떳떳하고 당당해요. 그래서 내가 결심해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지금 이제 진술을 저는 이제 피해자 고소인 진술을 했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피고소인 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 모양인데 자 제가 이러고 나니까 생각이 난 게 뭐냐면은요.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음력 7월 달부터 6개월간 원진살이 있었어요. 원진살이라는 건 뭐냐면 짜증나는 거,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겨서 짜증나는 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그런 시기였던 것을 저는 제 운명을 깜빡한 거죠. 그거를 생각지 않고 방송에만 어떻게든지 이 방송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우리나라의 실상을, 미래를 알리고 풍수학으로 나라를 살리자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45분간 180분간 이거를 방송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45분만 하더라도요. 제가 지금 여기서 5분, 10분, 15분, 20분 하는 것도 엄청난 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이라는 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뭔가 알아듣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살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냥 제 운명이 원진살이 있다라는 건 판단,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해준다 그러니까 좋아서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뭐예요? 사기당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방송에 안 하기로다가 하기로다 한 것도 아닌데도 돈을 받아다 했는데 방송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어쨌든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실도 없고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맞는 거죠. 고의적이었죠. 그래서 자 풍수지리 연구가 운명 연구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구나. 저 또 한번 반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죠. 박민찬이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은 정말 저 자신도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짚어봐야 된다. 항상 운명을 살펴보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저의 그 에피소드도 아니면서도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